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광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AWS의 관리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쿠버네티스를 위한 데브옵스 환경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데브옵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된 디지털 비즈니스에서는 속도와 민첩성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다. 피드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고객에게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고 비용 절감이 가능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 가능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빠르면 시장에서의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이런 민첩성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첩성을 위해서 아키텍처 패턴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관리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줄이는 서버리스 운영 모델을 도입하고 마이크로 서비스화로 파편화된 컴포넌트들의 소프트웨어 딜리버리 방식을 CI/CD를 통하여 완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팀과 운영팀이 구분되어 일을 하던 기존의 방식과 문화 그리고 조직 구조로는 이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운영을 하나로 합친 데브옵스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혹자는 데브옵스를 문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개발 운영 메커니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데브옵스를 단순히 개발과 CI/CD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데브옵스의 개념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CI/CD, Agile Development, Continuous Testing, 그리고 그를 위한 모든 인프라, 즉 컴퓨팅, 네트워킹, 시큐리티, 스토리지 등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즉 IAC입니다. IAC는 굉장히 이상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방법이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툴들,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코드, 이 모든 것을 IAC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운영자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인프라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코드까지 모두 다 IAC를 추상화해주는 어떤 레이어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온프라미스 서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IAC가 가능한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모든 운영을 자동화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죠. 이런 개발자와 운영자들의 필요에 의해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도커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입니다. 2013년 오픈소스로 출시된 도커 컨테이너는 누구나 손쉽게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을 경량의 컨테이너로 패키징하여 도커 데몬이 설치되어 있는 어떤 서버에도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앞서 말한 CI/CD를 포함한 데브옵스 환경에 최적화된 도구였습니다. 개발자와 운영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컨테이너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등장한 수많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 중 운영을 자동화하고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통해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모두를 IAC를 통해 추상화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가 시장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컴퓨팅, 스토리지, 시큐리티 등 모든 영역을 추상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쿠버네티스와 같은 복잡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프로덕션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AWS의 수많은 고객들이 쿠버네티스를 도입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 AWS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2019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2019년 한 해 컨테이너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고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개발 문화나 교육 같은 분야를 빼고 상위에 랭크된 것들을 보면 보안, 전체 시스템의 복잡도, 모니터링, 네트워킹, 스토리지, 로깅, 그리고 인프라를 포함한 컨테이너의 스케일링, 그리고 그 시스템의 가용성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서베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여러분의 특비자 데브옵스 팀이 컨테이너 혹은 쿠버네티스를 도입하며 그 자체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야기한 데브옵스 환경 구축의 어려움, 즉 데브옵스의 기초가 되는 거의 모든 인프라 환경 구축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는 빠른 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쿠버네티스의 도입과 그를 위한 데브옵스 환경 구축,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인프라 구성에 고민을 해야 하는 삼중고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AWS의 다양한 컨테이너 관련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존 EKS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매니지먼트를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아마존 EKS 및 쿠버네티스를 위한 AWS의 CI/CD 환경,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EKS 및 쿠버네티스를 위한 AWS의 모니터링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WS를 통해서 손쉽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고객들이 쿠버네티스를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아마존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 즉 아마존 EKS를 제공합니다. 아마존 EKS는 CNCF의 기준에 맞춰 인증된 쿠버네티스 서비스로 파트너 및 쿠버네티스 커뮤니티의 기존 툴링 및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EKS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AWS가 임의로 수정을 하지 않은 플레인한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모든 표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아마존 EKS에서도 완벽하게 호환되며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앞서 CNCF의 리서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덕션 운영 프로그램을 위한 쿠버네티스 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여 여러 강형 영역에서 실행을 하고 그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상태가 불량한 노드를 교체하여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 및 데이터 플레인의 확장성과 가용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최신 버전의 쿠버네티스를 실행하려면 이를 지속적으로 패치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문 지식과 많은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데브옵스 팀은 스토리지, 네트워크, 컴퓨팅, 시큐리티, OS 등 거의 모든 영역의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존 EKS를 사용한다면 AWS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관리, 업그레이드, 고가용성을 관리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AWS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관리를 도와주는지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WS는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의 관리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AWS는 이를 페이스 1이라고 명칭합니다. AWS는 아마존 EKS가 정식으로 릴리즈된 2018년 이전부터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왔습니다. 단순히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도커 호스트로 사용하는 방법부터 큐브 스프레이, K-ops, 렌처 혹은 큐브 어드민 등을 통하여 직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들과의 협업을 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컨트롤 플레인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이 좀 더 쉽게 쿠버네티스를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EKS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관리형 컨트롤 플레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형성의 싱글 테넌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컴포넌트는 네이티브 AWS, 즉 AWS의 서비스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API 서버의 앞단을 구축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의 API 서버가 이중화가 되어 있으며 클러스터 전체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SCD 클러스터는 3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가용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복구가 되어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복잡한 컨트롤 플레인의 구성과 관리에 드는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페이스 1에서 제공한 컨트롤 플레인 관리 기능으로 고객들은 클러스터 매니지먼트의 어려움의 일부를 해결했지만 나머지 부분, 데이터 플레인에 대한 관리는 고객이 직접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고객들의 피드백에 기반하여 고객들의 워크로드가 실제로 배포가 되는 쿠버네티스의 데이터 플레인을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작년 큐브컨 릴리즈에 맞춰 출시를 했습니다. 이를 AWS에서는 페이스 2라고 부릅니다. 페이스 2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관리형 워커노드 기능입니다. 아마존 EKS 관리형 노드 그룹을 사용하면 EKS 클러스터에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별도로 프로비저닝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조작으로 클러스터에 대한 노드를 생성, 업데이트 또는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노드는 AWS의 계정에서 최신 아마존 EKS 최적화 AMI를 사용하여 실행되며 노드 업데이트 및 종료는 노드를 적절하게 비워서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모든 관리형 노드는 아마존 EKS에 의해 관리되는 아마존 EC2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일부로 프로비저닝이 됩니다. 인스턴스 및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포함한 모든 리소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 계정 내에서 실행이 됩니다. 각 노드 그룹은 아마존 EKS 최적화 아마존 리눅스 2 AMI를 사용하여 정의한 여러 가용 영역에서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EKS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존 EKS 콘솔, EKS의 공식 CLI인 EKS 커틀, AWS CLI, AWS API 또는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IAC 도구를 사용하여 비관리형 혹은 관리형 노드 그룹을 신규 또는 기존 클러스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형 노드 그룹의 일부로 시작된 노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에서 자동 검색할 수 있도록 태그가 자동으로 지정되며 노드 그룹을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레이블을 노드에 적용하고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2에서는 관리형 워커 노드 그룹 기능에서 더 나아가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AWS Fargate for EKS를 제공합니다. AWS Fargate for 아마존 EKS는 서버리스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를 시큐어하고 안정적으로 대규모로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쿠버네티스의 단순화된 배포, 관리, 확장이 가능하여 모든 팟이 싱글 버추얼 머신에 배포가 되는 파게이트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모든 팟에 대한 강력한 보안 격리가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고객들의 데브옵스 팀은 응용 프로그램의 구축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의 아키텍처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 계정의 EC2 인스턴스에 팟이 배포되지 않고 AWS가 관리하는 파게이트 컴퓨팅 풀에 팟이 배포되기 때문에 고객은 데이터 플레인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아마존 EKS 파게이트로 인한 사용자 경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쿠버네티스 워커 노드 관리, 사용하지 않은 유효 자원에 대한 비용 지불,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를 더 이상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팟 단위로 VM 아이솔레이션이 가능해졌고 팟 단위로만 과금이 되기 때문에 멀티 테너트 시나리오에서 손쉽게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노드가 없는 파게이트의 특성상 데몬셋 배포가 불가능하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 외에 다른 서비스 타입의 로드 밸런스 사용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팟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스테이트풀 셋 같은 워크로드는 아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파게이트와 관리형 노드 그룹 옵션의 추가로 아마존 EKS에서의 워커 노드의 구성은 좀 더 유연해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형 워커 노드나 자가 관리형 워커 노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그 첫 번째이고요. 고객이 스테이트리스한 어플리케이션만 가지고 계신다면 파게이트만을 워커 노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게이트의 유연함과 EC2 예약 인스턴스 및 스팟 인스턴스 옵션을 사용하여 비용 최적화를 동시에 얻기를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파게이트와 EC2 워커 노드를 사용한 구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관리형 노드 그룹으로 구성한 아마존 EKS 클러스터의 샘플 아키텍처입니다. 아마존 EKS가 관리하는 VPC에 싱글 테너트 EKS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 고객이 관리하는 VPC에 관리형 워커 노드가 3개의 가용 영역에 배포되어 고가용성을 확보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EKS 커틀 같은 프로비저닝 도구로 손쉽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클러스터 매니지먼트에 대하여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AWS의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CI/CD 환경을 구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는 다음과 같이 포괄적인 엔터프라이즈급의 툴셋을 제공합니다. CI/CD 툴부터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CDK 같은 IAC를 위한 서비스, 그리고 IDE, 모니터링과 트레이싱을 위한 서비스까지 데브옵스의 전 영역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릴리즈 프로세스를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소스,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의 4단계인데 각 단계에 따라 CI, CD 등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WS는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Continuous Delivery 전체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간단한 설정으로 아마존 EKS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AWS 코드 파이프라인 소스 스테이지에서 지정한 저장소 변경을 자동 감지하여 빌드 단계에 지정한 AWS 코드 빌드에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여 아마존 일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ECR 등의 도커 저장소에 푸시를 하고 아마존 코드 빌드를 통해서 큐브커트를 이용하여 아마존 EKS에 팟을 배포합니다. 주요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코드 파이프라인은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위한 지속적 전달 서비스입니다. 소프트웨어 릴리즈 프로세스 모델링 및 시각화가 가능하고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빌드, 테스트, 배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젠킨스 같은 타사 도구 및 다양한 AWS 서비스와 통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AWS 코드 커밋은 안전한 깃 기반 리포지터리를 호스팅하는 완전 관리형 소스 제어 서비스입니다. 공동 작업, 다시 말해 코드를 쉽게 커밋, 분기 및 병합하여 팀 프로젝트를 쉽게 제어 가능합니다. 특히 GitHub이나 GitLab에서도 사용하시는 기능인 풀리퀘스트, 코드 리뷰를 요청하고 공동 작업자와 코드를 토론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AWS 매니지먼트, 콘솔, AWS CLI, AWS SDK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는 HTTPS 또는 SSH 둘 중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AWS 코드 빌드입니다. 코드 빌드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완전 관리형 빌드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마스터 서버와 슬레이브 서버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할 필요 없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 및 여러 빌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용한 컴퓨팅 리소스에 대해서만 분 단위로 과금이 되며 각 빌드는 일관된 불변 환경을 위한 새로운 도커 컨테이너에서 실행이 됩니다. 모든 공식 코드 빌드 이미지는 도커와 AWS CLI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커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사용자 지정 빌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전 관리형 프라이빗 도커 레지스트리인 아마존 ECR입니다. 모든 워크로드가 컨테이너라이징 되었기 때문에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가 된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존 ECR은 도커 레지스트리 HTTP API v2를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확장 가능하고 고가형성이며 고내구성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DevOps 팀은 ECR을 통해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를 직접 관리하는 오버헤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고 AWS IAM으로 액세스 제어가 가능하며 이미지 수명 주기 관리를 할 수 있고 다른 AWS 서비스와 밀접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태그를 덮어 쓰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인 변경 불가능한 태그를 지원하고 여기에 덧붙여 이미지 스캐닝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컨테이너 이미지를 좀 더 시큐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기존에 구성했던 아마존 EKS 클러스터에 CI/CD 환경을 추가한 아키텍처입니다. 첫 번째로 개발자가 아마존 클라우드9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AWS의 코드 커밋을 하면 코드 파이프라인은 이 커밋을 체크를 해서 새로운 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AWS 코드 빌드는 새로운 빌드를 실행하여 어플리케이션과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를 해서 아마존 ECR에 푸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까지 다 푸시를 하고 나면 코드 빌드는 EKS 컨트롤 플레인의 API 서버에게 새로운 디자이어 스테이트로 새로운 버전의 팟을 배포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PI 서버는 데이터 플레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워커노드의 큐블릿에 새로운 팟을 배포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이 명령을 받은 큐블릿들은 각 워커노드에 설치되어 있는 도커 데몬을 통해서 아마존 ECR로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내려받아 팟을 배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클러스터 매니지먼트와 CI/CD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AWS의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DevOps 환경을 이야기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CI/CD와 개발 환경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모니터링입니다. 아키텍처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변화함으로써 컴포넌트의 개수가 많아지고 컴포넌트 간의
의존성이 복잡해지며 서비스의 장애를 추적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기존의 VMM 환경에서 컨테이너로 환경이 변하면서 컨테이너로 격리된 워크로드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서비스의 상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려면 크게 세 가지의 모니터링 요소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매트릭, 두 번째가 로그, 세 번째는 바로 트레이싱입니다. AWS는 이 모니터링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아마존 EKS 혹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관찰하기 위한 툴들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로그와 매트릭을 수집할 수 있는 클라우드와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디버깅하고 트레이싱할 수 있는 엑스레이입니다. 고객들의 팀마다 각자 다른 컨테이너 플랫폼을 선호하기도 하며 관리형 서비스와 직접 관리형 서비스를 혼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환경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데브옵스 팀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AWS의 클라우드와치와 엑스레이를 사용하여 컨테이너의 가시성을 가져간다면 이런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데브옵스 팀의 모니터링 환경을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 클라우드와치 컨테이너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와치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활용하면 큐레이트된 지표 및 컨테이너의 에코시스템 로그를 간단히 수집하고 집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CPU, 메모리, 네트워크, 디스크 정보 같은 컴퓨팅 성능 지표를 각각의 컨테이너에서 성능 이벤트로 수집을 하고 모니터링 및 경보 제공에 사용되는 사용자 지정 지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능 이벤트는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을 간소화하기 위해 아마존 EC2 인스턴스 ID, 서비스, 아마존 EBS 볼륨, 마운트 및 아이디 같은 메타데이터와 함께 클라우드와치 로그로 수집이 됩니다. 클라우드와치 사용자 지정 지표는 이렇게 수집된 로그에서 자동으로 추출이 되며 클라우드와치 로그 인사이트의 고급 쿼리 언어를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활용하면 어플리케이션 로그, 사용자 지정 로그, 사전 지정된 아마존 EC2 인스턴스 로그, 아마존 EKS 데이터 플레인 로그, 컨트롤 플레인 로그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EKS 및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경우 사전 구성된 플루언트-D 클라우드와치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로그를 수집합니다. 클라우드와치 로그 인사이트를 사용하면 아마존 클라우드와치 로그에서 로그 데이터를 대화식으로 검색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데브옵스 팀은 아마존 EKS 클러스터에 플루언트-D 클라우드와치 데모셋을 설치하여 데이터 플레인 혹은 컨트롤 플레인의 일부 로그를 수집하여 문제를 빠르게 식별하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치 로그 인사이트에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몇 가지 명령을 포함한 특수 쿼리 언어가 포함되어 있고 샘플 쿼리, 명령 설명, 쿼리 자동 작성 및 로그 필드 검색 기능을 제공해 손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유형의 AWS 서비스 로그에 대한 샘플 쿼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트레이싱을 위한 서비스인 아마존 엑스레이입니다. 아마존 EKS 클러스터 혹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엑스레이 데모셋을 설치를 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엑스레이 SDK 디펜던시를 추가를 하면 엑스레이를 사용해 자신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과 기본 서비스가 어떤 성능 문제와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식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요청이 어플리케이션을 통과함에 따라 요청에 대한 엔드-투-엔드 뷰를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요소를 맵으로 보여줍니다. 엑스레이를 사용하면 간단한 3티어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수천 개의 서비스로 구성된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개발 중인 어플리케이션과 프로덕션에 적용된 어플리케이션 모두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구성했던 아마존 EKS 클러스터에 모니터링 환경을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러분의 데브옵스 팀은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기본 지표로 손쉽게 컨테이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클라우드와치 로그에 수집된 로그를 로그 인사이트를 통하여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체 아키텍처를 보시면 EKS 클러스터의 일부 파트, 비관리형 데이터 노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를 하면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모두 AWS의 관리형 서비스들입니다. 여러분의 데브옵스 팀은 효율적으로 쿠버네티스 개발 운영 환경을 관리하고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AWS의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DevOps용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지만 AWS 컨테이너 에코시스템은 매우 풍부하고 광범위하여 특정 요구에 따라 AWS 기능을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션의 키 테이크어웨이입니다. AWS는 DevOps용 쿠버네티스를 하기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매니지먼트를 위하여 관리형 컨트롤 플레인, 관리형 데이터 플레인, 그리고 완전 관리형 데이터 플레인을 제공하고 쿠버네티스를 위한 CI/CD를 위하여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인 코드 스츠, AWS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빌드, 코드 커밋 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인 아마존 ECR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컨테이너 매트릭과 로깅을 측정할 수 있는 클라우드 와치를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의 트레이싱을 위하여 엑스레이를 제공합니다. CNCF의 설문 결과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2019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고객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서 프로덕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가장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 컨테이너 서비스를 선호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컨테이너 서비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와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으므로 IAM 보안, VPC 네트워킹 및 로드 밸런싱의 모든 이점을 얻으면서 개발자 도구를 통해 DevOps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들은 다양한 보안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고객의 보안에 대한 수고와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하여 여러분의 DevOps 환경을 빠르고 손쉽게 구축하시고 비즈니스에 더 집중하여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자료와 실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eksworkshop.com, msworkshop.com 그리고 AWS 홈페이지의 DevOps 페이지와 컨테이너 페이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솔루션즈 아키텍트 그리고 어카운트 매니저를 찾아주시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AWS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향평가 및 설문조사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마존 웹서비스의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